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순서 시작합니다. 내일이면 새로운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는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지만 또 부동산 시장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것만큼이나 또 기대하고 있는 일이 하나 더 있죠. 바로 내일부터 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1년 동안 좀 시행이 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 이 바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좀 움직일 것인지 관심 있게 지켜보시는 분들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의 자산 든든하게 지키실 수 있도록 저희 2부 이 시간도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테니까요. 언제든 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 무료 상담 전화로 함께 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월요일 2부도 또 여러분의 다양한 고민 이야기 만나봐야 할 텐데요.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캣의 김남현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캣 김남현입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제 새로운 대통령 그리고 새로운 정부의 이 취임식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존의 대선 공약에서 우리가 많이 봤던 것처럼 이번 정부가 취임하자마자 각종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부동산 정책들을 쏟아낼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은 기대 반 그리고 걱정 반으로 지금 아직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와는 별개로 지난주에는 미국 연준에서 시장 예측처럼 0.5%포인트, 그러니까 50bp의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을 했죠. 그래서 지금 너무나 폭발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런 빠른 스텝의 긴축 정책을 세계 각국이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이 코로나 시대가 이제는 막을 내려가고 정상화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시장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우리가 꾸준하게 지켜보면서 우리의 투자 그리고 보유하고 계시는 부동산에 대한 매도 매수 전략을 잘 짜야겠죠. 이어진 시간을 통해서는 이런 대외적 그리고 대내적인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서도 우리 시청자분들의 개별적인 자산을 집중적으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 주셔서 저와 고민을 속 시원하게 해결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새로운 변화를 앞두고 부동산 시장에 관망세가 짙어진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지만 우리는 좀 그 관망을 넘어서서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그리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에서 내 자산이 좀 어떻게 커질 수 있는지 고민되신다면 언제든 전문가와 함께 하세요.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번호 02-2638-3971번 함께 할 거고요. 문자 조금 편하시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사연 자세히 보내주세요. 역시 전문가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바로 시청자 여러분과 전화 연결 통해서 고민 이야기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2부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저는 경기도 오산 우남 주공아파트, 네, 거기를 보유한 지 작년 7월에 매수했는데, 네. 이제 2주택자라서 아, 여기가 뭐 계속, 기다려보면 어떤 좀 발전 가능성이나 집값이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있는지 네. 그것도 좀 알고 싶고, 그래서 그러지 않으면 팔고서 소액으로 그냥 서울로 어떻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게 더 나을지 네, 결정을 알겠습니다. 못 하겠어서 상담을 좀 부탁드리려고요.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작년에 매수하시고 2주택자가 되셨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거주하시는 집 외에 지금 이 오산 집은 전세를 주고 계세요? 네네. 그래서 좀 2021년 7월에 매수를 하셨고 이거를 네. 오산 우남 주공아파트를 좀 계속해서 가져갈 만한 건지 아니면 네. 매도하고 소액이라도 서울 네. 지역으로 좀 옮겨 타야 하는지 고민하고 계시는 것 네. 같아요. 네, 한번 네네. 대표님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말씀 잘 대표님. 들었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우남주공 몇 단지 가지고 계세요? 거기 3단지거든요. 3단지요? 예. 언제 매수하셨다 그러셨죠? 7월 20일 되면 1년 돼요.
작년 7월에 매입을 하신 거네요, 그러면. 네네. 그러면 파시고 싶은 거는 지금 파시고 싶은가요? 아니면 조금 더 보유한 다음에 정리를 하고 싶으세요? 그냥 조금 더 보유해서 네. 어떤 조금 도움이 되면 급한 건 아닌데 네네. 여기가 뭐 그냥 조금 움직이다가 딱 멈추니까 네. 그거 좀 움직여 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1년 된 후에 파는 게 좀 낫겠죠? 제가 그 말씀을 왜 여쭤봤냐면 네. 시청자님께서 2주택자시고 지금 이 네. 물건 보유하신 지가 얼마 안 되시기 때문에 남은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뭐 최고가에 거래될 리는 없고 네. 최근에 거래되는 금액대들을 보면 고가 대비해서는 그래도 꽤나 조정은 됐거든요. 몇천 정도가 조금은 빠진 상태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도 이제 차액은 일부 남았어요. 차액은. 그래서 세금이 많이 세금 부분이 어느 정도는 나올 수도 있는데 네. 지금 제가 봤을 때 작년 7월에 매입한 금액대 정도라면 세금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얼마 안 나올 거예요. 남은 게 없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부터 따져봐야 될 거는요. 물건의 자체적인 성격으로 봤을 때 네. 거주하지 않는 투자 목적으로서 앞으로 계속 끌고 갈 만한지를 한번 봐야 될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이런 물건들이 언제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지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네. 재작년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 2020년도죠. 코로나 이후부터 작년 한 10월, 11월 그러니까 한 3분기 정도 요 기간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네. 왜냐하면 딱 하나의 이유예요. 그래도 서울하고 접근성이 어느 정도는 있는 데서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고요. 예. 가격이 저렴했어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작은 금액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단타 먹고 빠지시려는 분들이 접근하기에 굉장히 좋은 상품이었다는 거예요. 예. 동탄하고도 가깝고요. 또 여러 가지 뭐 경전철이니 지하철이니 이런 이슈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기 때문에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런 식으로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하면서 1, 2년 단타 먹을 생각으로 들어오시는 분이 거의 없어졌어요. 네. 시청자님도 요새 뉴스 보면 어때요? 집값이 막 오르고 있는 것 같나요? 아니면 떨어지고 있는 것 같나요? 멈추고 조금씩 떨어지고 저기는 아예 그렇죠. 그냥 좀 떨어져서 멈춰 네.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두 마디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래 절벽이라는 단어가 하나가 있을 거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지역별 차등화. 그러니까 지역마다 어느 지역은 각종 뭐 이슈 예를 들어서 뭐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한다던가 아니면 강남에 재건축 규제를 푼다던가 아니면 일기 신도시 특별법을 만든다던가 이런 식의 지역별 이슈를 단기간에 확 띄우는 데들은 호가를 엄청나게 치솟았죠. 네. 그래서 뭐 분당이나 이런 데들은 지금 뭐 2억, 3억씩 호가를 올렸대잖아요. 네. 근데 작년, 재작년에 가장 많이 올랐던 이런 동네들 오산이라던가 또 경기도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파주라던가 이런 동네들은 오히려 요새 분위기가 안 좋아요.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시장에서 우리가 현명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내일이 바로 이제 새로운 대통령 취임하시는 날인데 어떤 정책들이 나올지를 보면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럼 네. 가장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는 정책 몇 가지만 꼽자면 1번 양도세 중과를 배제를 해주겠대요. 1년 동안. 그러면 이 정책의 효과는 어떨까요? 매물이 조금 그렇죠. 다주택자 분들께서 세금 무서워서 못 팔다가 이제는 차액 먹고 빠지고 싶다. 즉 매도하시려는 물량들이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느 지역에 이런 매물이 많을까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 있었던 지역에 이런 매물 출현 가능성이 꽤 높지 않을까. 이렇게 우리가 한번 유추를 해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 이 나오는 물량들을 누군가가 다 받아주려면 기본적으로 실거주를 하시려는 분이나 새롭게 투자하시려는 분, 요 두 개의 수요 중에 하나라도 일로 막 밀려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거주하시려는 분들의 수요는 사실 대출이 많이 나와줘야 되고요. 또 대출에 대한 이자가 저렴해야 되고요. 근데 지금은 대출을 많이 풀어주겠다고는 하는데 이자가 막 무섭게 오르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새롭게 들어가가지고는 양도세 중과받고 못 팔아요. 1년 한시 유예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매물이 좀 많이 더 출현을 하면서 지금 분위기 그대로 흘러간다면 아마도 더 가격적으로 하락하게 될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 이렇게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는 접근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좀 늦게 하신 감이 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단타 먹고 세금 다 고려해가지고 하시려면 아예 20년도 초반이나 혹은 그 전에 몇천 가지고 들어갔으면 참 좋은 투자가 됐을 텐데
너무 늦게 들어가셨기 때문에 단타 먹고 빠지기에도 시간적인 여유가 별로 없어 보인다. 그러면 제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은 일단 이런 물건들은 한 차례 정리를 하시고 좀 더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물건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는데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5년, 10년 그 이상을 묶어두려면 경기도 외곽이라던가 혹은 지방 이런 동네보다는 저는 서울이 더 낫다고 보거든요. 네. 서울 안에서 그 서울 중에서도 아주 중심 지역들 예를 들어 우리가 좋아하는 강남 3구라던가 혹은 뭐 용산이라던가 한강변 지역이라던가 이런 동네들에다가 묻어두는 투자를 장기간 고려하시는 게 지금은 더 나은 판단 같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금 내실 거는 얼마 없으실 거니까 네. 매물을 시장에다 한번 내놔 보세요. 이게 임자가 그러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모르는데 일단 예. 그럼 대표님 일단 예. 1년은 지난 다음에 1년이 지나고 지금 내놓고 사실 남은 게 크지 않아서 별 세금 차이가 없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이것저것 뭐 수수료니 취등록세니 고려하면 네. 낼 거 별로 없을 거예요, 사실은. 세금 무서워하지 마시고 일단은 네. 매도를 한번 내놔 보시는 게 전 더 나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예, 여기까지만 정해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네, 조금 아쉬운 상황입니다. 1, 2년 전과는 좀 많이 상황이 변했다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매도 쪽으로 계획 세워보면 좋겠다 하셨으니까 좀 빠르게 매도 계획 세워보시고 만약에 그 추후에 다음 투자를 계획하신다면 언제든 꼭 전문가의 점검 먼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02-2638-3971번 무료 전화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고요.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도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제가 한강도 40번지에 네, 재개발을 하고 있는 재개발 계획이 잡혀 있고 구역 정리까지 됐는데 네, 재개발을 하려면 앞으로 이제 그 조합은 설립이 돼 있고 입주까지 하려면 한 7년 정도 걸리는데 네.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아니면 이걸 그냥 팔아서 다른 데다 투자를 해야 되는지 결정을 못 지어가지고 전화를 한번 드렸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보유하고 계시는 건데 용산과 한강로 말씀 주셨는데 한강로 몇 강인가요? 한강로 3가 40번지. 한강로 3가의 40번지 이걸 지금 네. 보유하고 계시는 거고 이게 지금 주택인가요? 예, 주택이에요. 주택이고 재개발 계획 구획 지정은 되어 있는데 기간이 좀 많이 걸릴 것 같아서 계속해서 네. 좀 보유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매도를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한강로 상가 40이면 토지가 굉장히 큰데요? 이게 맞나요? 40번지에 예. 505호예요. 40에 505요? 네. 아, 예, 여기 있네요. 지금 여관으로 지도상에는 나오네요. 여가들로 있다가 예. 지금 그 폐업해가지고 그냥 예. 주택으로 쓰고 있어요. 등기상으로는 주택으로 지금 돼 있고요. 네. 그러면 시청자님 이거 이외에 가지고 계신 건 뭐가 있을까요? 그게 지금 법인으로 돼 있어가지고. 아, 그래서 법인으로 돼 팔까고. 있어요? 예. 네. 시청자님 명의로 가지고 계신 건 뭐가 있을까요? 저 명의는 이제 부천에 집이 아파트가 하나 있어요. 거주하시는 아파트 한 채. 예. 그럼 얘는 순수 투자 목적으로 법인 설립하셔가지고 매입을 하신 건가요? 그렇죠. 금액대가 만만치 않으셨겠어요. 네, 좀 비쌌어요. 그때 당시 예. 살 때는 한 평당 1억씩? 평당 1억? 네, 34억 줬는데. 그럼 총 토지가 34평인가 봐요? 예, 예. 34억을 줬고 지금 금액대는 얼마 정도 갈까요? 평당 한 1억 4, 5천 간다 그러더라고요. 1억 4, 5천 정도. 여기가 용도 지역이 상업 지역 아니죠? 주거 지역으로 사업 돼 지역에 있죠. 약간 몰려 있더라고요. 아, 약간 물려 있어요? 예, 그럼 나머지 대부분의 토지는 그냥 뭐 준주거나 3종 이렇게 잡혀 있겠네요. 예, 예. 자, 진짜 시청자님께서 이 물건을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내가 이 물건을 끌고 갔을 때 세월이 오래 걸릴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흘러온 세월도 상당히 길지만 앞으로도 오래 걸릴 걸 감안을 해야 돼요. 예. 그러면 저는 항상 제일 먼저 따지는 건 비용입니다. 비용. 무슨 비용이냐면 보유 비용.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4억 현금이 엄청나게 큰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서 내가 대출을 얼마 정도를 받아서 매입을 하셨는지. 대출은 없었어요. 대출을 없고 현금으로 전부 다 매입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두 번째로는 세금 비용이 있을 거고요. 예. 세금은 대충 얼마 정도 나오시던가요?
대충요? 네. 한 5, 600? 1년에 5, 600 정도? 예. 시청자님께서 요거를 충분히 내시면서도 생활이 다 가능하신 정도 뭔가가 만들어져 계신 거죠? 현재 월세는 1억에 250 받고 있어요. 월세를 250 정도 받고 계시고. 예. 일단은요. 네. 제가 대충 내용은 다 파악을 했는데 그러면 네. 시청자님께서는 가장 고민은 매도를 할지 네. 아니면 계속 보유를 할지 이게 고민이신 거죠? 그렇죠. 계속 지금 용판이 좋아지는데 예. 팔아야 될지. 네. 저는 그러면 결론은 딱 나왔다고 봐요. 예. 매도를 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앞으로 계속 보유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거기가 그 굉장히 그 뜨는 지역인데요. 아니 그러니까요. 옆에 국제원부단지도 있고 해서.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걸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왜 네. 매도가 어렵냐면 일단은 여기 토지거래 허가구역 돼 있죠.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돼 있으면 전제 조건이 주택을 매입하면 들어와서 거주 요건을 채워야 되잖아요. 일단은 예. 입주 조건으로 해가지고 매입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누군가가 이 물건을 직접 매입을 나서려면 대출을 받으실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돼줘야 되는데 지금은 대출이 쉽게 몇십억씩 나오는 상태도 아니고요. 예.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자가 2, 3년 전에 비해서는 한 3배 가까이 뛰어버렸어요. 요새 신규 대출 받으려면 기본 5%대 주고 들어가야 되거든요. 대출. 예. 그러니까 보유 비용이 시청자님은 현금으로 다 넣으셨기 때문에 요 세금 비용만 감안을 하시면 되는데 누군가가 대출 받아서 새로 매입하시려면 여기에다가 이자 비용 늘어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새로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비용 부담이 상당히 커졌다는 얘기가 되고요. 네. 거기다가 토지거래 허가까지 묶여 있기 때문에 이거를 쉽게 사시려는 분이 많지는 않을 거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성이라던가 또 여러 가지 주변의 변화라던가 요 구역 자체적인 어떤 그 앞으로의 미래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거의 서울에서 탑급입니다. 굉장히 좋은 입지예요. 예. 그러면 저는 보유하시는 요 비용을 내가 충분히 감당할 정도의 어느 정도 만들어져 있다면 이거는 그냥 지금 헐값에 팔 생각하지 마시고 예. 그냥 끌고 가는 게 차라리 낫다라고 봐요. 아, 그래요. 괜히 이것저것 뭐 거래 비용 감안해가지고 매도하고 하면요 중간에 네. 새는 돈이 너무 많아요. 예, 그럴 것 같아서요. 우리 전문가 네. 선생님한테 좀 여쭤보고 결정을 지으려고. 그리고 이제 전화드렸어요. 시청자님께서 매입하셨던 그 시기가 정확하게 언제인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2년 전이요. 그땐 허가 지역이 아니었어요. 몇 년 전이요? 2년 전. 2년 전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법인으로 신규 매입을 하려고 해도 이게 쉽지가 않아요. 법인 매입에 대한 취등록세 중과에다가 뭐 여러 가지 세금 규제가 강화됐기 때문에 예. 지금 누군가가 매입하려고 그러면 주변에 있는 다른 땅값이 1억 5천이면 내 건 더 싸게 줘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그래서 헐값에 그림 상가로 바꾸려고요. 이제 용도 변경을 하시려고. 네. 근데 저는 굳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지금은 그냥 끌고 가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끌고 가는 예. 게요. 비용 부담 크게 용도 변경을 하면 없으시죠? 더 낫지 않을까요? 그림 상가로 바꿔놓으면은. 그거는 제가 100% 장담은 못해요. 100% 장담은 못해요. 물론 이제 용도 변경을 해 놓으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주택수 포함이 안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기는 할 텐데 이것도 나중 가가지고 입주권으로 바뀌게 되면 어쨌든 주택은 주택이거든요. 네. 아마도 요 정도 땅 가지고 있으면 시청자님한테 주어지는 조건이 아파트 한 채는 주어질 거고요. 거기다가 상가라던가 아니면 1+1에서 아파트를 더 준다거나 이런 식의 조건은 지금 주어질 거예요. 시청자님한테. 네,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거 굳이 헐값에 팔 필요는 없어 보인다. 지금 팔면 제가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저는 봐요. 아, 그럼 계속 가지고 있는 게 더 유리하네요. 세금 부담하시는 거 문제 없으시죠? 네, 네. 그러면 끌고 가세요. 아, 끌고 와요? 네, 그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네, 다만요, 시청자님. 네. 짧게 몇 년 안에 끝날 거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오래 갈 거 감안하시고 그냥 끌고 가시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6, 7년 네. 걸린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은 뭐 기간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말로는 뭐 5년이라 그러는데 한 2년 더 그렇죠, 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쭉 지켜보시자고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네, 입지나 투자 가치 면으로는 1등 지역이 분명하지만 조금 더 헐값에 넘기기보다는 가져가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 전략이 되겠다 조언 드렸으니까 좀 마음 편하게 좀 보유 계획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자산 지킬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고요. 다음 전화 또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아, 예, 제가 그 은평구 녹번동
네. 역촌역 역세권에 2-3구역 거기에 좀 살고 있거든요. 빌라에. 네. 네. 그래서 이 빌라가 지금 서울 지구지정에 서울시에 좀 접수가 됐어요. 네. 그런데 이것이 지구지정이 될런지 안 될런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저 빌라가 좀 피가 좀 많이 올랐어요. 네. 이거를 팔고 나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대로 좀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건지 네. 그것이 확신이 안 들어서 한번 상담을 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지금 네네. 거주하고 계시는 집이 은평구 녹번 2-3구역 내에 위치해 있다. 지금 네네. 다세대 주택인데 아직 네. 좀 구역 지정이 되지 않아서 하지만 네. 가격은 좀 많이 올라서 내가 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네, 많이 올랐어요.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인사 네. 나눠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제가 지금은 구역계가 정확하게 확정된 건 아니어서 인터넷으로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네. 또는 시청자님 가지고 계시다는 2-3구역이라고 그러셨죠. 네, 어. 역촌역. 거기는 역촌역 앞이네요. 네, 예. 여기가 지금 후보지로 신청이 들어간 상태라고요. 네, 네. 지구지정에 좀 들어가 있어요. 어떤 후보지로 신청을 했나요? 조합을 해가지고 네. 지구지정으로 좀 들어가서 신청을 했어요, 서울시에. 아니요, 제가 여쭤본 건 뭐냐면요. 네, 조합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이 네. 옛날에는 그냥 재개발 사업만 조합 사업으로 진행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요새는 사업이 새롭게 추가된 사업들이 워낙 많아서 그래요. 예를 네. 들어서 시청자님 제가 쭉 사업 종류 말씀드릴 테니까 그중에 뭔지 한번 얘기를 해주세요. 네, 네. 공공 재개발도 있고요. 네. 도심 복합 사업도 있고요. 네. 모아주택도 있고요. 뭐 신속 통합 기획도 있어요. 요 중에서 어떤 사업인지는 잘 모르세요? 글쎄 한 두 번째 정도 될 것 같은데요. 역세권 네. 재개발 지역. 그러니까 도심 복합 사업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공공 네. 주도하는? 예, 역세권 좋아요. 조합. 예. 네. 그러니까 도심 복합 사업 중에서 역세권형으로 들어갔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네. 자, 그러면 이 사업이 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드려야 시청자님이 판단이 빨라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개발 사업할 때 민간이,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돼서 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LH에서 해주는 게 좋겠어요? 글쎄요. 무슨 잘 모르겠네. 민간에서 하면 예를 들어서 레미안 자이 같은 시공사를 선정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내가 그걸 마음대로 조합 총회를 해가지고 의결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예, 예. 근데 도심복합사업 같은 공공사업 주도로 진행이 되면 개인 조합원들은 그냥 뭐 예를 들어 확정 수익권 아니면 뭐 우선 수익권 이런 식의 권리만 받고 나는 그냥 땅을 이제 뺏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 그렇죠. 지금 저 주택 조합으로 지금 그렇죠. 형성될 분양이에요. 민간 사업이 더 좋겠죠, 아무래도. 예, 예, 민간 사업이에요. 네. 지금 주택 조합. 예, 예. 근데 왜 사람들이 공공사업 쪽, 예를 들어 공공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런 공공사업 쪽으로 처음에 추진을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네. 기존에 가지고 계셨던 조합원들한테 주어지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커요. 아, 예. 왜냐하면 내가 많이 뺏어가는 만큼 뭔가 특별한 인센티브를 줘야 매력을 느낄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토지 종상향을 시켜준다던가 아니면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를 준다던가 네. 이런 게 다 무슨 얘기냐면 사업성을 더 끌어올려준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민간 사업으로 갔을 때는요. 자율성은 높아져요. 내가 의결을 통해서 다 이제 행사를 할 수가 있는 대신에 여러 가지 인센티브는 보다 적을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러면 우리가 이걸 왜 알아야 되냐? 요 각각 사업들을 자칫 잘못해서 이제 사는 사람들은 현금 청산해버리겠다라고까지 겁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왜냐면 사업성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이거 다 살려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가 이제 투기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도심복합 사업은 21년도 6월 29일 국회 의결일 이후 매입자는 다 현금 청산이다. 이렇게 겁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청자님 가지고 계시는 요 물건도 아마도 지금 처음 후보지 신청을 한 거라면 공공사업 쪽으로 냈을 거예요. 100%예요, 이거는. 왜냐하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보통 추진을 시작하는데 가지고 계신 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처음에 후보지 신청을 하죠. 그래서 만약에 이쪽으로 후보지 신청이 들어간 상태에다가 프리미엄이 좀 붙었다. 근데 아직 후보지 결과는 안 나왔다. 그러면 네. 저는 한 번쯤 프리미엄 먹고 빠질 때는 됐다라고 봐요. 아, 가지고 있는 거보다. 네, 만약에 시청자님께서 다주택자라고 하면 더더군다나. 주택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요거 한 채신가요? 예, 한 채예요. 가지고 계신 게 혹시 네. 단독주택인가요? 다세대 주택인가요? 아, 저 빌라예요. 그냥 일반 빌라인가요?
네네. 지금 팔면 얼마 정도 받는데요? 지금 뭐 한 4억 조금 넘는가 봐요. 4억이 넘어요? 지분이 네. 몇 평 정도예요? 지분이 저 5.8평이거든요. 지분이 그렇게 넓지도 않은데. 네. 그렇게 시청자님 많이 이거 올랐어요. 방 3개짜리인가요? 2개짜리인가요? 방 2개, 투로네요. 방 2개짜리. 네. 면적은 한 13평 정도 나오나요? 네, 면적은 그 정도 그렇게 나와요? 예. 그러면 저는 이거 한번 팔 때 됐다고 봐요. 팔고 적당한 프리미엄 먹고 빠질 때 됐다고 봅니다. 세금만 문제 없다면. 기다리지 말고. 예.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개발 사업들 투자하시는 분들 중에서 끝까지 끌고 가서 아파트가 되고 나서 돈을 버는 분보다 네. 쌀 때, 그러니까 구역 지정이나 여러 가지 프리미엄 안 붙은 상태에서 아주 작은 금액으로 투자했다가 본 궤도 올라가고 프리미엄 먹고 빠지는 분들의 수익률이 훨씬 더 좋아요. 근데 여기는 요 정도 입지에 토지가 한 5.8평밖에 안 되는데 한 4억대까지 프리미엄이 갔다. 4억 이상까지 갔다. 그러면 1차적인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은 저는 붙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많이 붙었어요. 과거에 비하면 이건 한 2배 가까이 오른 거거든요. 네. 요 동네가 아직 투룸짜리 전세가 2억대 초반 혹은 뭐 1억대 후반 가는 데도 있어요. 예. 그쵸. 또 2억은 넘어요. 그렇죠. 이제 네, 조금 전세. 깔끔하고 관리 잘 되고 면적 반듯하게 잘 나오면 2억 한 초중반 가고 네. 연식 조금 이제 한 10년, 15년 차 돼가면 한 1억 후반대 이렇게 떨어지고 음. 그런 정도 수준의 동네인데 그런 상태에서 이제 새로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거의 2억 가까운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는 프리미엄이 엔간치 붙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팔고 빠지는 게 오히려 그래서 이득이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대안을 제가 제시를 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 다음 대안으로는 저는 조금 더 중심부 쪽으로 이런 비슷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중심부라고 하는 거는 비싼 동네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대표적인 데가 뭐 서초, 강남, 송파라던가 용산이라던가 이런 네. 한강변 쪽이라던가 이런 데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데들도 지금 잘 분석하면 사업성 나오는데 투자 금액 적은 지역들이 있어요. 네. 지금 이거 매도하시고 나서 세금 내고 뭐 이것저것 떼고 나서도 충분히 투자할 만한 데가 저는 있다고 봐요. 네. 그러면 저는 장기간 이제 새롭게 투자하는 물건은 조금 더 장기 보유 전략을 짜야 될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시면 저는 은평구 역촌동에서 10년 계획을 짜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 송파구에서 짠다면 어떻습니까? 네. 조금 더 저는 낫다고 보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한번 전략 짜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저도 좀 그렇게 생각 좀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일단은 한번 매도 잘 처리를 해 보시고 네. 좋은 가격에 매도 되신다면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여기까지 저는 끝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행히 생각하셨던 방향과 비슷한 전략을 좀 세워주신 것 같아요. 지금쯤 한번 매도를 해서 정리할 타이밍이다 조언 드렸으니까 매도 계획 빠르게 실행해 보시고 그 다음 매수처 정하실 때도 꼭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1번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다음 전화 연결해서 말씀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오늘 어떤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자양동이에요. 네. 산익빌라랑 네. 한강 극동빌라 30평짜리 매수를 원하거든요. 네. 어떤 게 나을지 궁금해서요. 알겠습니다. 광진구 자양동에 있는 두 개의 다세대 주택을 좀 보신 것 같아요. 하나는 삼익 빌라 말씀 주셨고 하나는 한강 극동 빌라인가요? 아파트가 아니요, 아니라 아파트예요. 자, 한강 극동 아파트 이렇게 네, 두 개를 네. 좀 30평형대를 네. 비교하고 계시고 그리고 네, 말씀 주세요. 매수하고 있는 게 아니라 매수할 예정. 네, 비교를 좀 하고 계시는 네, 것 네, 같아요. 네, 어떤 네, 게 투자 네. 가치가 높은지. 네, 혹시 그리고 이렇게 1주택자거든요. 지금 주택은 하나 보유하고 계시고 네, 네, 그래서 네. 추가적으로 좀 네. 투자 목적으로 보시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과 한번 자양동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인사부터 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자양동 살고 계세요 지금? 아니에요. 그냥 자양동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네, 빌라부터 볼게요. 삼익 네. 빌라라고 하셨는데 네, 위치 보니까 한 두어 개가 있는데 지금 건대 입구역에서 로데오 거리 쪽 요쪽 말씀하시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요쪽에 있는 삼익 빌라. 네, 여기 지금 가로주택 사업 추진하고 있나요? 아직 시작한 건 아니고 네. 뭐 아직 할 예정, 뭐 구체적으로 뭐 나와 있는 건 없더라고요. 네, 지분만 보고 매입하시려는 거죠? 그러면 네, 그래서 지분이 네. 좀 넓은 것 같아서 몇 평 정도 나오던가요? 지분이?
우리가 아파트에 우선 16평 정도 지분이 나오던데요. 지분이 16평. 네, 지분만. 그럼 지금 매입하시려면 얼마 줘야 되는데요? 금액이? 그게 한 7억에서 8억? 8억? 예, 예. 16평짜리 8억이면 한 5천대. 아니요, 16평이 아니고요. 네. 아파트 자체는, 네. 빌라 자체는 1000평이라 그러는데, 대지 지분이 16평. 그러니까요. 예, 지분 예. 16평을 지금 8억 주고 매입하시다는 얘기는 네. 토지 한 평당 5천만 원꼴 주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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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러면 지금 5천만 원대 주고서 여기를 들어가게 됐을 때 네. 일단은 그림을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네, 네, 네. 모든 정비 사업들은요. 네. 그 그림을 그릴 때 기본적으로 요 도로를 끊지 않는 선에서 작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하나씩 넓혀 나가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한 개의 가로 구역을 묶었습니다. 네. 도로가 없는 이렇게 가로 구역을 묶었을 때 요 동네의 특징이 뭐냐면 첫 번째로 입지가 좋고 지하철역하고 가깝고 상권이 형성돼 있어요. 문제가 네. 상권이 형성돼 있고 아직까지도 단독주택의 비중이 상당히 높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요만한 정도 면적만 묶어서 뭔가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는 네.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 중에서 가장 간편한 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는 거거든요. 네, 소규모 네. 재건축. 네. 그러면 요 사업으로 가게 됐을 때는 주민들 중에서 대다수가 동의를 해야지 나머지 반대파를 끌고 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 요건을 잘 봐야 돼요. 네. 두 가지 조건이 있는데 조합 설립이 되려면 첫 번째가 사람 머릿수, 그러니까 조합원 수 대비해서 네. 80%의 동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러면 다세대 주민들이 많은, 그러니까 쪼개기가 다 완료된 동네들은 단독주택 주민 몇 분이 반대해도 강제로 끌고 갈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것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요. 그리고 엔드 조건으로 토지 면적 대비해서 네, 네. 3분의 2 이상이 동의를 해줘야 돼요. 67% 정도가. 네. 근데 단독주택이 많은 이런 지역들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단독 가지신 분들이 이제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 분들께서 거주도 몇십 년 동안 하시면서 1층에다가는 상가 월세 한 200 받고 또 주택마다 전세 일부, 반전세, 월세 이렇게 해가지고 살면서 한 월에 300 정도 받아서 그걸로 생활하시면서 쭉 끌고 오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아파트 짓는 사업 합시다. 그러면서 뭐 예를 들어서 30평대 하나, 뭐 18평짜리 하나 이렇게 주겠다고 한번 제시를 해봐요. 그러면 대부분의 연세 드신 분들은 안 하겠다라고 하실 확률이 높거든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단 첫 번째로 상권이 있고 동네 자체가 전월세가 잘 나가는 역세권이기 때문에 이게 입지적으로 굉장히 좋은 조건이잖아요. 네. 근데 사업 추진에는 이게 걸림돌이 돼버려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 물건 평당 5천이면 아주 비싼 금액이라고 보진 않아요. 네. 금액대는 그래도 얌전한 편이기는 한데 네, 네. 만약에 얘가 제대로 뭔가 흘러갈 수 있으려면 요 삼익 빌라만 가지고도 사업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단지형 연립 있죠. 한 5개, 네. 6개 동 있는 연립들. 네, 네. 그런 정도였으면 이거 굉장히 싼 금액인데 네, 네.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대충 네, 지도상으로 봤을 네, 때는. 네, 네. 그래서 저는 이 정도 큰 금액 들이지 않고서도 사실 봐봐요. 8억이라고 하면 지분가로는 싸 보이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이거 전세 얼마 들어가 있어요? 지금 한 4, 5억? 4, 5억? 정도. 네, 그렇게 많이 네, 들어가 있어요, 4, 5억. 전세가? 네, 네, 그렇대요. 그래서 또 4, 5억? 재계약을 하면 한 6억까지도 뭐, 4, 5억 정도로. 4, 5억 정도 금액이어도 제가 봤을 때는 한 3억 이상 투자는 들어갈 네, 것 같거든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뭐 그렇다 그래서 아주 비싼 금액이라고 보이진 않아요. 요 금액 네. 봤을 때는. 네, 네. 그래도 얌전한 편이기는 한데 그림 그려지는 요 토지 상황 감안했을 때는 저는 차라리 한 1억 미만 투자할 수 있는 쪽으로 가는 게 낫다라고 보거든요. 1억 미만. 그래야지 이거 중간에 한 10년 끌고 가도 별 위협 없이 내가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림이 좀 더 잘 그려지는 데를 가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 그래요. 네, 네. 그림이 잘 그려지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게 많은 분들께서는 옛날 재개발 구역들이 머릿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진짜로 다 쓰러져가는 산동네들. 네, 네, 네. 그런 동네만 재개발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서울시랑 또 이번에 새로 취임하시는 그 대통령 머릿속에 있는 재개발, 특히나 서울 내에 있는 공급 대책은 그런 지역만 재개발하겠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네.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모아주택이라는 사업이에요. 네, 네. 이 모아주택 사업 내부 내용을 보면요. 네. 기본적으로 옛날에 재개발 구역 지정되려면 건물이 30년 차 이상 노후된 건물이
67% 이상 돼줘야지만 구역 지정이 됐어요. 네, 네. 근데 이 요건을 확 낮춰가지고요. 20년 이상 된 건물이 한 57%만 넘어도 이거는 구역 지정해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는 앞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높은 데들 중에서 자양동 지금 보고 오신 것처럼 3, 4억이 아니라 네. 진짜로 짧게 들어가면 5천에서 1억 5천, 그러니까 1억 전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도 지금 많이 있단 말이에요. 네. 저 강북 이런 지역이 아니에요. 네. 강남권에서도 이게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훨씬 더 저는 낫다라고 봐요. 네. 어차피 걔가 먼저 가나 얘가 먼저 가나 네, 몰라요. 네. 그거는. 네. 우리가 5천 네. 묻어둘 거예요, 3억 묻어둘 거예요 얘기를 하면 저라면 네. 5천 묻어두죠. 예, 예. 아, 그리고 네. 제가 하나 이렇게 비교하고 있는 게 한강 자양동 한강 극동 빌라, 아, 극동 아파트요. 자양동 극동 아파트요? 예, 예, 예. 그건 왜 보세요? 거기 소규모 주택 네. 개발,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는 것 같은데요. 근데 시청자님 주택 있으시다면서요? 자양동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네. 거기. 아니요. 예, 예. 시청자님께서 거주하시는 내 주택이 있으시다면서요? 네, 있어요. 그러면 얘는 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음. 다주택자가 돼버려요. 네. 다세대라던가 연립을 사가지고 임대 사업자를 묶으면 네. 임대 사업자에 대한 법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양도세 중과에 대한 뭐 배제라던가 이것저것 혜택이 남아는 있는데 네. 아파트를 사게 되면 사업자를 못 묶어요. 예, 예. 그러면 시청자님께서는 사는 순간부터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잠깐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빼고는 네. 세금 피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렇긴 하죠. 예, 그래서 저는 아파트보다는 차라리 네. 그냥 임대사업자 묶을 수 있는 형태로 가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답변이 좀 되셨나요?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조금 더 자세한 상담이나 이런 거 원하시면 세미나 한번 오세요. 네, 그러겠습니다. 여기까지 정리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세요. 네, 우선은 두 개 보셨던 것 모두 투자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다세주택은 투자 금액이 너무 높다. 그리고 아파트는 2주택 상황에 그 세금 규제를 피하기 조금 어렵다라는 조언과 함께 반대 의견 드렸으니까 새로운 투자 계획 한번 세워보시고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둘 거고요.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오늘 저는 어떤 두 부동산? 가지가 의문이 있어요. 네. 두 가지 여쭤보려고요. 네, 말씀 지금 주세요. 일산 동구 네, 중산동에 센트럴 아이파크 25평에 거주하고 있고요. 네, 그 원흥지구 네. 호반베드 5단지 30평을 29평을 그걸 세를 내 빼고 이제 가지고 있는데 네. 이게 아이파크가 앞으로 전망이 없는가 이걸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려요. 글로 이사 가려고. 네. 그 명의는 틀려서 세금 관계는 괜찮고.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일산 동구 중산동의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 아파트 이거를 네. 지금 보유하고 거주하고 계시고 또 하나 네. 보유하시는 건 원흥지구의 호반베르디움 예, 5단지 29평형을 지금 세 주고 계시는데 우선 지금 명의는 달라서 다들 1주택 상황으로 되어 있으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마음으로는 원흥지구 쪽으로 들어가고 싶으신데 거주하시는 아이파크가 잘 안 팔려서 예, 매도가 예. 잘 안 돼서 이 전망이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네, 한번 원흥지구는 비어 있어요. 그 원흥지구로 빼내가지고. 이사는 이제 확정하신 거예요. 네, 그걸로 갈라 이게 안 팔려서 금매라도 팔아야 하나 앞으로. 네. 이게 가져가야 전망이 되나? 좀 있나. 어쩌나. 알겠습니다. 이사 가시기 전에 일산 센트럴 아이파크의 향후 전망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감사합니다.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예, 제일 중요한 거. 일산 네. 물건을 얼마에 내놓으셨길래 안 팔려요? 이거요? 네. 6억 5천, 6억 5천. 평수가 몇 평짜리실까요? 24평. 24평짜리. 예. 왜 안 팔리냐면 최근 거래되는 금액대들이 다 6억 초반대에서만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가 봐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알고 계시는 6억 5천이라는 금액은 이미 지나간 가격이고 네. 이제는 팔고 싶으면 그 금액보다 더 밑으로 팔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전망이 어떠세요? 전망 같은 경우는요. 사실 작년 한 해 동안 너무 많이 올려놨죠. 코로나 이후부터 이런 일산 지역이라던가 더 외곽 지역들이 가격이 저렴하고 투자 금액이 적게 들어가니까 많은 분들께서 단기 차익 목적으로 이런 물건들을 많이 샀단 말이에요. 또 하나 그리고 젊은 세대들이 대출을 엄청나게 끌어다가 매입을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근데 지금부터는 그렇게 매수를 적극적으로 서둘러서 하실 분이 거의 없어져 버렸죠.
네. 그러니까 여기뿐만이 아니라 요 동네가 어떻다가 아니라 전반적인 경기 외곽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 금액대들이 좀 떨어지고 있어요. 아, 근데 이거보다 더 문제는 뭐냐면 금리가 너무 많이 올랐어요. 네. 지금 봐봐요. 지금 6억 5천 내놓으셨는데 요새 대출이 한 40%까지 나오잖아요. 예. 6억 5천 40% 대출 받으면 대충 한 3억 대출 나오네요. 네. 예전에 한 2, 3년 전만 해도 이거 이자 많이 내봤자 3, 4%였어요. 1년에 이자 1,200밖에 안 나왔다고요. 네. 지금 이 정도 대출 받으려면 이자 5%대 이상 내야 돼요. 더 올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네. 매수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부담스럽잖아요. 대출 많이 사는 게. 네. 그래서 앞으로도 거래가 막 활성화되면서 금액대가 점프해서 올라갈 것 같지는 않고 다만 지역적으로 봤을 때 일산 뭐 일기 신도시 특별법이니 이런 얘기 나와도 그거 실제 진행되는데 얼마나 오래 걸리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동네 일대에서 입지 괜찮고 신축급이나 아파트 있으면 거주하기는 편하죠. 기존 예. 주민들께서.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정도 선호는 있겠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이 아파트가 특별하게 남들 조금씩 하락하는데 혼자 치고 올라갈 가능성은 좀 적겠죠.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사하시고 싶으시면 좀 저렴하게 내놓으시고 좋으신 네. 대로 이사 가시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 원흥은 좀 괜찮나요? 여기보다는 입지가 더 괜찮죠? 시청자님 보시기에도 예. 예. 주변에 편의시설도 이제 신규 택지 개발로 들어왔기 때문에 뭐 마트라던가 여러 가지 예. 편의시설들이 더 나은 편이고요. 예. 예. 그래서 시청자님께서 그 동네를 더 선호하셔서 이사 가시겠다고 하니까 예. 저는 꼭 팔아야지 이사 갈 수 있는 상황이시라고 하면 네. 한 2, 3천 더 싸게 내놓으시는 방법밖에는 없겠다. 왜냐하면 최근 거래가가 6억 초반대니까. 그게 다 네. 일시적 이주택자들이 팔았대요. 근데 보세요. 그걸 누가 알아요? 매수인들 입장에서는 이 아파트 얼마로 알고 와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렇죠. 매도인들은 그게 뭐 증여니 아니면 뭐 특별한 상황 때문에 이상 거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수하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냥 그 금액 보고 오는 거예요. 작년 가을에 7억까지 매매됐는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팔라 그랬던 거예요. 아, 제가 작년에 팔라라고 되게 많이 말씀드렸어요. 딱 요 한 곱이 넘기니까 되게 안 팔리죠. 예, 예. 근데 이거 오래 갈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올라가지고. 그래서 시청자님께서도 이사 가시고 싶으시면 이제 예. 연배가 좀 있으시죠, 시청자님께서도. 예, 예. 그럼 저는 조금 싸게 팔아가지고 빨리 좋은 환경으로 이사 가셔서 원하시는 동네에 사는 게 제일 좋다고 봐요.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정해 드릴게요.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네, 조금 아쉽긴 하지만 몇 천만 원이라도 조금 더 저렴하게 매물을 내놓자라는 조언 드렸으니까 매도 계획 한번 수정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저희 언제나 여러분 편에서 조금 더 부자 될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니까요.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고요. 자, 월요일 2부 이 시간은 부동산 시장의 이슈들 전문가와 함께 하나하나 짚어보는 시간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동산 위클리 이슈 진행해 볼게요. 대표님 바로 전해주세요. 예, 내일이 바로 새로운 대통령 취임식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의 대선 정국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관련된 공약들이 나왔었는데 이 공약들을 실제로 지금 앞으로 어떻게 추진되어 갈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좀 따져볼까 해요. 크게 보면 세 가지입니다. 공급에 대한 대책, 그리고 세금에 대한 대책, 마지막으로는 금융에 대한 대책. 이렇게 크게 세 갈래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전 정권,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현 정권이죠. 이번 정권에서 가장 많이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많이 들었던 이유가 공급을 상당히 억누르면서 여러 가지 규제책만 썼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번 정부, 새롭게 취임하는 정부에서는 굉장히 이 공급 대책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넓게 보면 전국에서는 약 250만 가구, 그리고 그중에 130만 가구 정도는 수도권에서 공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공급 대책 중에서 크게 보면 두 갈래. 첫 번째로는 기존 재고 주택들을 어떻게 시장에 매물 유도를 할 것이냐, 이런 방향이 하나가 있을 거고요. 또 신축 주택 중에서는 이번 정권에서도 썼었던 것처럼 신도시라던가 뭐 택지 개발 지구라던가 이런 식의 대규모 뭔가 개발 사업을 통한 방법이 있는 반면에 기존에 있었던 정비 사업을 사업성을 더 높여주면서 빠르게 가게 하겠다. 이 두 가지로 또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기존에 있는 재고주택을 빨리 팔라라고 지금 압박을 하는 게 바로 양도세 중과 배제입니다. 그래서 1년이라는 한시 기간 동안에 양도세 중과 배제를 해줄 테니까 다주택자분들 빠져나가고 싶은 분들은 그 안에 빨리 정리를 해라. 그러니까 벌써부터 이제 매물들이 계속 더 많이 중첩이 되고 있어 쌓이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런 매물들을 받아주기 위해서는 제가 이제 금융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금융에서는 대출을 많이 열어줘야 돼요. 그것도 저렴한 이자로.
근데 이 대출을 많이 열어주기는 하겠답니다. 그 얼마나 많이 열어주느냐라고 봤더니 실수요자 무주택자에게는 약 80%까지도 대출을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는 있어요. 대신에 DSR이라고 하는 소득 대비해서 상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는 규제는 대한민국 정부에서도 마음대로 이렇게 확 열어주면서 이 대출의 건전성을 해치기에는 좀 부담스럽겠죠. 그래서 DSR 40%는 유지를 하되 LTV만 80%까지 열어주겠다고 하니까 쉽게 얘기해서 능력 있는 사람들한테는 빚 무제한 열어줄 테니까 집 사라. 근데 여기서 발생하는 원금과 이자에 대한 상환은 너의 능력껏 알아서 다 갚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도의 대출을 끌어다가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시려는 분들이 그렇게 많아질까? 그래서 1주택 실수요자들이 이 시장에서 이런 물건을 받아주러 들어오기가 참 쉽지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 다주택자가 아무리 양도준과 한시적으로 열어준다고 하더라도 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단기 차익을 먹겠다고 이 시장에 매입을 해주러 들어올까? 이 부분이 참 의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들 중에서 앞으로 5년 넘는 요 기간 동안 꾸준하게 끌고 나갈 대책 중에서 가장 주요하게 끌고 나갈 것은 요 공급 대책인데 아무리 공급 활성화를 해주고 또 대출을 열어주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대외적인 여건이라던가 여러 가지 상황상 반드시 피해야 하는 물건들의 종류는 존재를 합니다. 그 종류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너무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물건을 피하시는 게 좋다.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무조건적으로 가장 빨리 붙는 거는 쉬운 상품이겠죠. 접근하기 쉬운 상품들. 그래서 여태까지는 서울과 아주 인접한 지역 위주로 해서 아파트 시장에 이 프리미엄이 가장 많이 붙어왔다면 코로나 이후를 기점으로 해서는 서울뿐만 아니라 모든 수도권 지역들 그리고 지방 광역시들 심지어는 세금을 조금 더 피할 수 있는 지방의 군소 도시들까지도 전부 다 이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많이 붙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프리미엄이 많이 붙은 물건들은 앞으로 거래되기가 참 쉽지가 않겠다. 다만 아직까지는 프리미엄이 좀 덜 붙은 상품군은 조금은 다루기가 어려운 상품들. 예를 들어서 공급 대책과 맞물려서 흘러가게 될 재개발 예정지들 중에서 분석을 잘 수행만 하게 되면 이 재개발 예정지를 거의 프리미엄이 없는 상태에서도 매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상담 중에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은평구에 있는 어떤 한 지역에서 2억대 초반 전세가 형성돼 있는 이런 지역에서도 이런 재개발이 실제 후보지가 선정됐다거나 혹은 뭐 철거가 됐다거나 아파트가 지어졌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동의서를 걷고 또 후보지 신청을 하고 구청에다가 입안이 됐다는 이유만으로도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게 1, 2억 이상씩 붙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형태의 개발 예정지들이 앞으로 5년 동안 계속해서 흘러갈 겁니다. 누군가는 공공으로서 신청을 할 거고요. 또 어떤 구역은 모아주택 같은 민간 사업 위주로 해서 신청을 이어갈 겁니다. 그럼 이런 지역들 중에서 정말로 옥석 가리기를 잘해야 돼요. 괜찮은 입지라고 해서 무조건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괜찮은 입지에 좋은 사업성임에도 불구하고 프리미엄이 거의 형성되지 않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이어야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참 부동산 투자하기에 혼란스러운 상황에서도 아주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상품을 고르고 또 분석하는 일이 쉽지가 않은 시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에서는 부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가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그런 기회를 매주 화요일마다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만나 뵙고 있으니까 미리 사전 예약해 주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프리미엄이 얼마 붙지 않은 물건들 중에서 어떤 게 좋은 물건인지 그 옥석 가리기가 정말 힘들죠.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도 여러분 도움 드리고 있지만 김남현 대표와 함께 조금 더 자세한 투자 계획 세우고 싶으시다면 바로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에도 많이 참석해 보세요. 역시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시면 무료 세미나 안내도 조금 더 자세히 도움 드릴 거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날씨가 참 좋네요. 건강하게 잘 마무리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